아니. 자, 이제 우리 하자. 모르겠다. 함수입니다. 간단해요.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모를 수가 없어. 중1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함수를 모른다고? 함수가 뭐죠? 자판기죠. 함수가 자판기다. 아니, 근데 먼저. 맞아요. 그게 딱 이해하기 제일 쉬워. 자판기 누르면 뭐가 튀어나오잖아. 하나만 튀어나오잖아. 근데 자판기를 눌렀는데 안 튀어나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자판기 버튼이 X고 나오는 음료수가 Y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결국에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돼. Y 값이 여러 개, 만약에 자판기에 돈 넣고 자판기 눌렀는데 음료수가 3개씩 나와. 개꿀. 물론 개꿀이겠지.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죠? 반드시 내가 버튼을 한 번 눌렀으면 음료수는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함수라는 건 X에 대응하는, 어떤 X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만 존재할 때 우리를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 X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정의역. 정의역은 X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 왜 이렇게 졸리냐 갑자기 또. 자,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공역은 뭐냐? Y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치역은 X에 대응하는 Y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역은 X 전체. 용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역은 Y 전체. 치역은 X에 대응하는 Y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얘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었고 뭐 여기 A, B, C, D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1이 A를 쌌고 2가 C를 쌌대. 자, 이거 함수예요? 아니요. 왜 아니죠? 그쵸? 3번 버튼 누르는데 음료수가 안 나와. 그럼 고장난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3도 반드시 누군가를 쏴야 된다. 3이 만약에 이렇게 B, D를 쌌어. 그럼 이거 함수예요? 아니죠. 왜? 2개 나왔잖아. 음료수 2개 나왔잖아. 고장난 거라고. 안 된다고. 그죠? 반드시 눌렀을 때 하나만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얘는 함수인가요? 맞잖아요. D가 놀고 있는데? 맞아요. Y는 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X는 놀면 안 돼. 버튼은 놀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하나만 써야 되고, 하나만 써야 됩니다. 하나만. 화살이 그럼 여러 개 맞는 거는 괜찮을까? 야, 2번 눌렀더니 C가 나오고 3번 눌렀더니 C가 나왔대. 이거 함수인가? 네. 상관없습니다. 같은 음료수가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저기 뭐시기야? 반드시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돼. 정의역은 놀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를 써야 되고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럼 정의역은 누구예요? 라고 했으면 우리는 정의역은 1, 2, 3입니다. 자, 공역은 누구예요? 라고 했으면 Y 전체니까 A, B, C, D입니다. 그럼 치역은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 화살 쳐맞은 친구들만 A, C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괜찮겠죠? 그래서 용어 3개 저거 반드시 아셔야 돼. 정의역, 공역, 치역 요 3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같은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치역이 나와야 돼요. 같은 정의역을 그러니까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Y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인지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죠. 우리 원은 함수라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원은 함수가 아니야. 왜? 하나의 X에 대응하는 Y값이 2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인지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함수의 그래프냐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이렇게 그어서 X축의 수직으로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2번 이상 만났다? 그러면 걔는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몇 문제 좀 찌끄려 보고 볼까요? A단계 안 해도 되겠지? 아, 그래도 예의상 저기 901번 저쪽은 하나 하자. 어머머, 벌써 찢어졌어. 어머, 벌써 찢어. 자, 901번. 저 함수예요? 왜 아니죠? 그쵸? 901번은 2가 2개 쌌잖아. 이거 함수 아니야? 자, 902번 함수인가요? 네, 맞죠? 하나씩만 쌌으니까. 노는 친구도 없고. y가 여러 개 맞는 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903번 함수죠? 네, 904번은 2랑 4가 놀고 있으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거고. 에이, 이런 거 안 해. 안 해! B단계로 넘어가래. 아이, 왜 이렇게 잘 찢어지는 거야, 이거? 그러네, 역함수도 해야 되고, 우리 할 게 많네, 오늘. 어머, 저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해야 되고, 어머. 너네 절대값 그래프 잘 그리죠? 이거만 안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래. 오늘 한번 절대값 그래프 한번 즐겨볼까? 자, 959번입니다. 자, x가 마일 0이고요. y가 0일입니다.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 자,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건 x를 정의역으로 갖다 쓰겠다는 거고 y를 공역으로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기억. 절대값 x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2 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오, 다 되네. 함수 맞아. 니은. x제곱 빼기 1이다.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4 빼기 1은 3이에요. 자, 3이라는 놈이 있어요? 공역에 3이 없잖아. 쏠 수가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놀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디귿. hx는 1, 2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2래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보다 작으니까 2를 쏘겠다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보다 작으니까 2를 쏘겠다는 거고 0을 집어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을 쏘겠다고요. 여기 다 있잖아. 그죠? 얘도 함수가 맞습니다. 자, 962번이 다람쥐. 아니. 아닌가?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자, fx가 아주 그지 똥강아지 같이 생겨 처먹었습니다. x가 4보다 클 때는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로 들어갈 거래요. 자, f3 더하기 f29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f3은 영하가 4 사이니까 여기로 싹 들어가시면 이거 4겠죠. 자, 그 다음에 f29인데 자, 얘는 4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F25인 거 괜찮나요? 자, 그럼 다시 얘는 4보다 크기 때문에 또 여기로 들어가면 F21이겠네. 그럼 또 4보다 크기 때문에 또 여기로 들어가면 얘는 F17이겠네.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자, 결국에는 이거 뭐 하자는 거냐면 4씩 계속 없애도 된다. 라는 얘기는 얘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29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F1과 같다.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니까 4 더하기 2는 6. 간단하죠? 너무 쉽죠? 자, 조건을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 자, 900 몇 번을 할 것인가? 다 쉬우니까 967번을 할까요? 네, 967번이다. 자,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다. 를 만족시키고 f1은 2였다. f7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7까지 가야 돼. 이제 7까지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 x에 1, y에도 1을 집어넣을 거야. 왜?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x1, y에 1을 집어넣으시면 f2는 f1 곱하기 f1이니까 아하 너는 4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더라. 그러면 난 요번에는 x에 2, y에 2를 집어넣을 거야. f4는 f2 곱하기 f2니까 얘는 16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x에 4 집어넣고 y에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f6은 f4 곱하기 f2니까 도움 64인가요? 자, 그러면 난 요번엔 x에 6, y에 1을 집어넣어서 f7, 진짜 귀찮아 죽겠네, 진짜. f6 곱하기 f1이니까요. 128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사실 여러분들 두 분은 대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거 딱 보자마자 지수함수네가 나오셨어야 돼요. 이게 지수함수의 성질이죠. 대표적인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딱 보자마자 나오셨어야 돼. 지수함수구나. 1 집어넣은 게 이구나. 이게 x제곱이었구나. 2의 7제곱은 128. 이 자식들아. 그죠? 하하하하하. 그러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딱 이런 거 만약에 fxy는 fx 더하기 fy다 딱 보자마자 로그 함수구나. 이런 게 나오셔야 된다고. 쌤? 네? 왜요? 야, 아직 나오면 안 되는 경우. 아니야. 너네 다 아는 거잖아. 왜 그래? 우리 선행 왜 했는데? 써먹자고 한 거잖아. 선행 이 자식들아. 자, 970번입니다.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언제나, 늘.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 970번 보시면, 자, x가 지금 마일부터 3이래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공역을 마일부터 3으로 갖다 쓰겠다는 얘기야. 얘가 공역도 되겠다는 건, 얘를 공역으로도 갖다 쓰겠다고, y로도 갖다 쓰겠다고. 자, 근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았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았다는 건 y 값도 쉬지 말고 이래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ax 더하기 b라는 건 이거 직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차 함수. 자, 우리 마일부터 3까지. 자, y도 마일부터 3까지예요. 자, 그런데 x도 쉬지 않고 일하고 y도 쉬지 않고 일하려면 무조건 대각선이어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 요렇게 대각선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요렇게 대각선일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구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간단하죠. 마일 얘가 3,3이니까 요 노란 친구를 해버리시면 fx가 얼마나 나오냐면 x 나와요. x랑 y가 똑같잖아. 그럼 얘는 a가 1이고 b가 빵이라는 얘기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a, b는 0이 아니래. 너 아니구나. 이거 아니야. 요 친구구나. 얘는 3, 마일과 마일, 3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그래서 a는 마일, b는 2네요.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다. 진짜 너무나 쉽다. 그럼 오늘 이거 하고 여러 가지 함수 하고 절대값 그래프 몇 개 그리는 거 좀 하고 끝. 좋아. 개꿀. 그 다음에 기하하고 기하. 너네 기하. 아니야. 지금 너네가 문제가 아니지. 어떻게 2학년들이 더 안 해? 아니 이것들이 정작 시험 지들이 보는데. 자, F랑 G랑 같았다는 거는
자, 둘이 서로 같은 함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치역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즉 여기다 왼쪽 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과 오른쪽 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되고요. 왼쪽에 1을 집어넣은 것과 오른쪽에 1을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 a 더하기 b는 1.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b는 마이, a는 3. 너무나 간단하다. 자, 이런 게 함수예요. 간단하죠? 왜 함수 그래프 찾는 게 안 나왔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 앞에 있었네. 아니, 뭐 저건 잘하겠지 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함수를 배우느냐? 4가지 배웁니다. 4가지. 기억이 나니? 아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4가지 배우는데, 자, 첫 번째 1대1 함수다. 자, 두 번째 1대1 대응이다. 자, 세 번째 순서 모르겠어요. 항등이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순서 다 맞으고. 상수함수. 자, 이렇게 4가지를 배웁니다. 4가지를 배워요. 자, 일단 1번과 2번은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래서 둘이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1대1이 무엇인가? 1대1이라는 건 진짜 혼자랑 싸우라고. 아까 예를 들어서 1, 2, 3, 4 A, B인가 뭐 아까 있었고 이렇게 쐈단 말이요. 이거는 다대1 함수예요. 다대1. 여러 명이서 하나를 썼잖아. 이런 건 다대1. 다라는 게 마늘 다자. 그 곰이 먹어서 사람 된 거 그 마늘 말고 마늘 다자를 써서 다대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명이 하나를 쏘는 걸. 근데 이제 1대1이라는 거 진짜 X도 하나만 쏘고 Y도 하나만 맞으라고. 여러 개 맞지 말라고. 이게 1대1인데 1대1이라고 문제 대놓고 써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땡큐인데 1대1이라고 잘 안 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조건을 주냐면 이거 1대1을 이렇게 줍니다. X의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요. X가 다르면 Y도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함수값도 달라요. 이게 딱 보자마자 1대1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X가 다르면 Y도 달라요. 이거를 1대1로 읽어내셔야 되고,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야.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녀석이야. 어떤 특별한 녀석이냐면 얘는 치역이 공역과 같은 경우야. 자, X가 하나씩만 쏘고 Y도 하나씩만 맞았어. 근데 치역이 공역과 같았다는 건 뭐야? 남는 거 없이 다 같이 다 맞으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으라고. 그게 1대1 대응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진짜. 아니야. 그럼 이차 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그쵸, 2차 함수는 Y값이 두 개 맞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얘는 1대1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냥 얘는 함수인 건 맞으나 1대1은 아닙니다. 함수인 건 맞으나 1대1은 아니에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잘 알고 계셔요. 얘는 Y가 노는 애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노는 애가 있어도 상관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F1,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오고, A를 집어넣었더니 A가 나오고, 태성이를 집어넣었더니 태성이가 나와. 이런 걸 우리가 항등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야? Y는 X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항등함수.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등함수를 I로 많이 쓰거든요. IX라고 이렇게.
몰라, 요새도 그렇게 쓰나 모르겠다. 예전에는 IX라고 많이 썼는데, 요새는, 그런 말이 없네요. 하! 우리 때는 그랬어요. 하! 맞아. 자, 상수함수는 뭐냐? 상수함수는 우리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X축하고 평행한, 요런 친구. 아니면 Y는 K. X가 존재하지 않아, 아예 식에. 아니면 아까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몰빵된 거. 진짜 다대일. 뭐 이렇게 있을 때 하나에 몰빵된 거 요거 딱 보시면 너 상수함수예요 라고 읽어내시면 됩니다. 어떤 걸 집어넣든 하나의 값만 나오는 거야, y값이. 그런 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인데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쉬었다 합시다. 한 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함수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형 4개만 하면 돼요. 자, 근데 980번 문제가 사실 굉장히 쉬운 거기는 한데, 그래도 좀 언급할 것이 있어서 98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 개수와 1대1 대응의 개수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졸려. 자, 2차 함수, 니은 3차 함수, 디귿 지수함수, 리을 3차 함수, 미음 절대값 함수, 비읍 이것도 절대값 함수겠네. 아무튼 자, 이렇게 있었을 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의 그래프인지 판단을 할 때는 x축과 수직으로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합니다. 자, 1대1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1대1 그래프인지를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함수 중에서 이렇게 가로로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x축과 평행하게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거든요. 기억은 이미 2차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니까 이렇게 그어보시면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1대1과는 거리가 멀다. 자, 니은 한 점에서만 만났네. 그럼 얘는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일까? 그쵸? 자, 리을은 여기 이렇게 하면 여러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꺼져라. 미음도 꺼져라. 이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다 1대1이야. 1대1인데 자, 얘도 보시면은 한 점에서만 만나고 쉬는 놈들이 없단 말이야.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X축 아래에 있는 놈들이 놀고 자빠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맞으나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A는 3, B는 2 해서 답은 5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82번의 이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982번 아까도 한 문제지만 자, x가 마3 x가 마3부터 3까지 y가 1부터 13까지다. 자, fx는 ax 더하기 b고 a가 양수다.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x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y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거여야 된다고? 대각선이어야 된다고. 요거 사각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어야 된다고. 그럼 요 대각선이냐 요 대각선이냐인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당연히 오른쪽 위로 가는 요 대각선이겠죠? 그럼 마 3,1을 지나야 되고 3,13을 지나야 된다. 그럼 6 증가하는 동안 12 증가했으니까 A는 2.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연립방 형식으로 풀어도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건?
뭐야? 다 너무 쉽죠? 87번 할까? 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12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자, 얘가 항등함수가 된대. 항등함수라는 건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x를 집어넣었으니까 x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빵이니까 우리 인수분해 x 풀 3, x 마 4가 빵. 그래서 x가 마 3 또는 4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 3과 4한테 물어봐야지. 나의 동료가 되어주겠니? 근데 둘 다 안 가는 경우는 제외하셔야겠죠? 3개입니다. 진짜 너무했네. 자, 여기 함수의 개수 이거 중요하죠? 함수의 개수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 확통해서 또 나오거든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991번 같은 건 물론 너무 쉬운 문제지만은 요거 잠시 설명을 드리고 저기 또 약간 또 설명을 드리고 힘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 2, 3이고요. 자, 문제에서 없지만 내가 만들 거야. 함수의 개수 구하시고요. 1대1 함수를 대응을 p, 항등함수를 q, 상수함수를 r이라고 할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구해라.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공역도 1, 2, 3이라는 얘기니까 자, 1, 2, 3에서 지금 1, 2, 3을 향해 쏘겠다고요. 졸려. 자, 일단 함수의 개수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요 문제에서는 없지만 함수의 개수도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이냐라고 물어봤으면 우리 1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죠? 1이 고를 수 있는 친구들아? 1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죠? 3개요. 네, 3개요.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1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를 거잖아. 만약에 2를 골랐다 칩시다. 자, 그럼 2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죠? 3개요. 3개요. 3개라고 하셔야죠. 함수라고요. 함수. 1대1 말고 함수라고요. 같은 애를 골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y도 3도 3개를 고를 거잖아. 그래서 3의 세제곱은 27개다라고 구하는 건데 이걸 굳이 공식화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 y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당연히 1이 고를 수 있는 거 셋 중에 하나고 1이 고른 걸 이제 고를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6개입니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걸 굳이 공식화하자면 공역 px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죠? 자, 항등함수는 몇 개예요? 무조건 한 개죠. 그럼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한 개죠. 자, 상수함수는 그냥 y가 몇 개 있냐, 몰빵은 누구한테 할 거냐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3개다. 합치면 10개요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 있고요. y가 뭐 한 1부터 7까지 있었다라고 쳐보자. 그때 F1, F2, F3 이렇게 증가함수 점점 커지세요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이거 뭐였냐? 그 C 이용하는 거 있죠? 저 C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Y 7개 중에 얘네가 대응할 3개만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작은 놈이 무조건 1이라고 대응하고 중간 놈이 2랑 대응하고 제일 큰 놈이 3하고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뽑을 때마다 대응 관계가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공식화하자면 YCX다.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어요. 감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확통 가면은 여기에 이제 등호가 붙는 경우도 이제 하실 거야. 재밌겠죠? 네. 네. 그래서 숙제는 996번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숙제가 얼마 안 되네요. 아이고, 이거 마플 비하면 뭐 이거 껌이죠 뭐. 자, 근데 우리가 누구를 할 거냐? 저기 이단계. 아니 C단계가 아니고 그래프를 좀 할 거예요. 뒤에 거. 네. 네. 사실 다른 교재는 이게 없어. 여기 맨 마지막 장 162쪽. 162쪽인데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오. 이런 거 여러분들 잘 하시나요? 절대값. 네, 절대값이 있는 거 그래프. 잘 그리시죠? 오! 전태성 자신감. 개점. 개점. 근데 좀 약간 춥지 않으세요? 춥다고? 네. 그거 졸려서 그래. 너 예. 아니에요. 졸려서 그래. 아니에요. 아니야. 안 추운데? 먼저 써도 돼요. 그럼요. 추운데. 아닌데, 안 추운데? 춥다고? 저희 한번 몸 젖었다가 지금 마른 기술로 그런 거야. 아, 그럴 수 있어. 무서워. 그렇게 안 돼. 별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원래 얇은 걸 여러 개 덮는 게 더, 여러 개가 없네. 아무튼, 자, 우리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릴 줄 아셔야 돼.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건데, 나도 이게 맞나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는 누구냐?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진 친구.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뭐 잠깐 깜빡하더라도 이 친구만큼은 절대적으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수능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만큼은 절대 까먹으셔서는 아니 돼요. 뭐 이렇게 많아. 와. 아우, 정말.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가 보통 3번.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요거 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요것도 은근히 나와요. 최근에 요거 수능 특강에 나왔어. 레벨 3에 나왔는데, 물론 개 쉬운 문제기는 했으나, 아무튼, 요것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한 5번. 아마 2번, 3번, 5번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되지 않나. 사실 최근에 나머지 애들은 거의 본 적이 없긴 해요. 최근에는. 자, 우리 fx를 좀 제가 좋아하는 이차 함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이차 함수예요. 자, 저 친구로 할 건데, 우리 이거 그릴 때 우리 인수분해로 그리는 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x마1, x마3 이렇게 되니까 1과 3에서 x축하고 만나는 이런 귀염뽀짝한 녀석이다. 띵, 띵, 띵. 자, 이 정도 우리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지면 혹시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있니? 맞아요. 아주 뛰어난 학생이구만. 자, 이렇게 있었다면은 X축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이 친구를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X축 아래에 있는 친구를 접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Y는 fx를 그린 후에 그냥 그려. 그 다음에 X축 아래를 접어 올립니다. X축으로 접어서 올립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기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친구들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인 거고 요 뒤집어 까진 요 친구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인 거 괜찮을까요?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 있을 때는 혹시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있니? 오!
너 아주 뛰어난 학생이구만. 자, 얘는 fx를 그릴 건데, y는 fx를 그릴 건데, 어디만 그리냐면, y축 오른쪽만 그립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이구만. 그 다음에 y축 대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릴 건데, 여기 오른쪽, 이쪽만 그린 후에, 얘를 y축에 대칭해줘서, 이렇게, 우리 도경이 엉덩이처럼, 이거 성폭행, 아니, 성추행으로 이거 다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뭐, 요즘 엉덩이 작아지기도 좋아지기로 했으니, 뭐라 할 수 없지 않아요? 자,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x축 위만 그립니다.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축 위만 싹싹 해서 여기를 요렇게 3, 1, 3 얘를 대칭해서 요 따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처음 보는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번 그래프.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있는 친구. 저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얘는 제 1, 4분면만 그립니다. 1, 4분면만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커튼 모양으로 1, 4분면만 이렇게 그린 후에 얘를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하고 원점 대칭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마지막 6번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 이번에는 y의 절대값 있고 함수 전체의 절대값 있는 그래프. 얘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y는 뿔마 fx 둘 다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쓱싹 해서 얘가 원래 이거잖아요. 요게 fx 그래프면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생겼겠죠? 둘 다 그려 놓으시면 돼요. 얘는 함수가. 이건 함수 아니죠? 이것도 함수 아니고요. 이것도 함수 아니에요. 따지면. 4번, 5번. 근데 이제 각각으로 보면 함수기는 해서 이게 또 아무튼 좀 치사합니다. 전에도 뭐 잠깐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함수라는 게 있다고. 쪼갠다니까? 이게 두 개에서 만나서 이거 함수 아니잖아. 야, 그럼 이거 따로따로 얘기하면 이거 함수잖아. 이렇게. 양아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껏 경험해 오셨잖아. 중3 때 루트 안에 음수 못 들어가. 복소수에서 야,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걸 허수라고 해. 뭐 그런 거 하셨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수학은 약간 양아치스러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162쪽은 뭐 워낙 쉬워서 사실은 할 게 없지만 1057번 그러면 벌써 끝났네. 함수 전체의 절대값인 거니까 우리 요 밑에 있는 친구를 접어서 올리시면 될까요? 쑥 이렇게 생겼네. 어딨어? 4번. 진짜 쉽죠? 58번. x에만 절대값 있는 거, y에만 절대값 있는 거를 차례대로 고르래. 자, x에만 절대값 있는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y축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대칭하기로 했으니까. 그쵸. y축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대칭하기로 했으니까 니은. 자, y에만 절대값 있는 건 x축 위만 그린 다음에 대칭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어딨어? 기억. 그 다음에 절대값 저거 뭐 빼기든 더하기든 저런 거 우리 그리는 건 할 줄 아시죠? 네? 아? 왜요? 1059번이나 60번, 61번, 62번 이런 것도 다 그릴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네, 범위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
61번 같은 걸 굳이 꼭 범위를 나눠야 할까? 그런가? 59번 굳이 범위를 나눠야 할까? 굳이? 일본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절대값 x는 그릴 줄 알지 않나요? 얘 0에서 꺾이는 친구 아니에요? 야, 그러면 y는 3배의 절대값 x-1은 얘는 y는 3배의 절대값 x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1에서 이렇게 그냥 꺾이면 되는 거 아닐까? 그죠? 자, 그 다음에 0, 마일, 마이. 딴. 자, y는 m에 x 플러스 2 더하기 3. 얘는 마이 콤마 3을 마이 콤마 3이잖아. 민서가 정신 안 차려. 왜 내려갔어? 위로 가야지. 똥방구야. 여기를 항상 지나는 직방이에요. 그죠? 자, 근데 얘네가 만나고 싶었대. 야, 얘네가 만나고 싶었다는 거는 딱 처음으로 요거보단 기울기가 크면 무조건 만나지 않았을까? 네. 아니면 얘보다 요거보다 이쪽으로 가면 더 작으면 만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다.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3 가는 동안 3 간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거보다 크면 되겠네. 아니면 그거보다 기울기가 작아도 되는, 아니, 요거가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마이너스 3보다 기울기가 작아도 되겠네. 마일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돼요. 그럼 그거, 아닌 거. 2번. 개 쉽죠? 그 다음에 62번 같은 건 저런 건 그냥 무조건 가운데 숫자야. 경계값 가운데 숫자야. 물론, 개수가 달리면 좀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개수가 안 달린 경우에는 무조건, 짠 있잖아. 얘가 경계값이 마이너스 1, 얘가 경계값이 5, 얘 경계값이 7이잖아요. 가운데 숫자가 누구예요? 5겠죠? x가 5일 때 6빵 2, 8입니다. 하시면 돼요. 진짜야. 왠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그래프는 무조건 내려왔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왔다 올라갈 때 항상 경계값에서 꺾여요. 그래서 원래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14, 마이너스 1에서 14.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8. 그 다음에 7 집어넣으면 8, 2 해서 10. 그래서 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내려왔다가 꺾였다가 꺾여서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 찾는 거는 그냥 경계값 중에 제일 집어넣어서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다른 개수가 달렸으면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개수가 다 1이면 무조건 가운데에서 최소예요. 무조건 가운데에서 최소. 그래서 예전에 막 이런 문제도 나왔어. y는 절대값 x-1 더하기 x-2 더하기 샤샤샤샤 해서 x-49. 자, 이거 최소값 구하세요. 막 이런 문제. 예. 이런 것도 막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단계에서 저기 947번 하나만 잠깐 볼까요? 947번 보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1. 요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거 마름모라는 걸 눈치를 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절대값 x 더하기 3 절대값 y가 6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지금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는 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대칭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럼 1사분면만 그린다고 하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2, y에다 0 집어넣으면 x가 3 해놓고 띵 대칭 마름모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굳이 y는으로 해서 할 필요 없잖아. 우리 이 상태에서 하기로 했잖아. 직방에서. 일반형일 때. 안 했어? 안 했다고? 지금부터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적인 거 뭐 48번이라고 아니 94래 저걸 못 읽어 949라거나 이런 거는 다 범위 나눠서 하시면 돼요. 범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958번 지금 보시면 절대값 y는 절대값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절대값 x 더하기 5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둘 다 있는 거네요. 요거는 이걸 잘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학생들이 야 이거 그래봐 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범위 나눠야 되나? 이러고 있다고.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왜? 짝수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생략해도 된단 말이야. 얘랑 얘랑은 같은 거예요. 이건 x 전체에 절대값 있는 거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사실 그래서 요번에 사실 수능 특강 레벨 3에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애들이 어려워했거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좌밥 문제였죠. 지금 뭐 홀수 차이만 절대값이 있고 짝수 차이 절대값이 없어. 그러니까 오 씨발 이거 뭐지? 범위 나눠서 해야 되나? 이딴 소리를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네. 남은 시간 잠깐 뭐 문제 푸시고